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그 아까 제가 러일 전쟁, 여기 러일 전쟁 있어. 러일 전쟁 그 과정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 같은 거 세워가지고 교육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애국개봉 운동 당시 그 문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904년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전개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교육과 실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익산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자, 요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요 시기를 우리는 한말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한말을 뭐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1904년 5년부터 1910년 경술 국치까지를 대한제국 말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는요, 국문연구소라는 걸 만듭니다. 일단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위기예요. 국권 피탈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지금요. 그죠? 분위기가 지금 국권 피탈기란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막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학문적인 어떤 성과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국문연구소, 이게 학부에 있습니다. 학부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부예요. 교육부. 교육부 그 밑에 국문연구소, 뭐 주시경이나 지석영 선생, 지석영 쪽 종두법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주시경 선생이 아마 한글이라는 말을 공식화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건 한글이 아니죠. 세종대왕이 만든 건 훈민정음이죠. 근데 훈민정음을 이제 한글이란 단어로 처음 공식화시킨 인물이 바로 주시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 국문연구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신소설, 뭐 신체시, 새로운 어떤 소설과 새로운 어떤 시들이 등장을 하는데, 신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은세계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원각사가 있어요. 원각사는 이제 전문 그 공연을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소설이 이렇게 원각사에 올려져 가지고 공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수회의록, 이건 당시 금서,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로, 안국선,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안국선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금서, 왜? 여기에 금수, 그러니까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 중에서 뭐 일본을 대표하는 그 동물이 나오겠죠. 그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어떤 논리 뭐 이런 것들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 까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거 봐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읽지 못하도록 금서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시로 본다면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르릉 꽝꽝꽝, 이제까지 이런 시는 없었다. 네, 막 우르릉 꽝꽝 막 소리가 막 거기 안에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독특한 그런 시조와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이걸 신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추남선에 의해서 쓰여진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입니다. 역사는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위인전. 그러니까 우리 영웅들, 을지문덕, 이순신, 중국을 물리치고 일본을 물리치던 우리 영웅들,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각국 흥망사, 뭐 월남 망국사, 그러니까 베트남 망국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참고하자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요런 어떤 책들을 많이 썼던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원 선생님이시죠. 근데 신채원 이제 위인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또 이렇게 독사신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독사신론은 뭐냐면 나중에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제강점기로 오면요, 일제강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를 지키고 알리기 위한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신채호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요, 뭐 박은식도 있고요, 정인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좀 민족주의,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 정신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을 불리는데, 그런 거에 어떤 그 토대, 출발, 이게 된 게 바로 이 신채호의 이 당시 한말 썼던 독사신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면 민족주의 사학으로 쭉 가는 것이죠.
어렵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 속에서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국문연구소,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독사신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환경입니다. 다음 종교를 볼게요. 종교는요.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천도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천도교 주간지가 바로 이 만세보라는 거. 만세보 하면 천도교와 관련이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로 가면 뭐 개벽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대종교라는 게 있어요. 대종교. 이게 나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이건 단군을 믿는 종교입니다. 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야 지금. 그죠? 지금 자꾸 이 국권이 지금 일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우리 역사가 지금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출발이 누구다? 단군이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좀 하나로 묶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서는요, 박은식 선생이 있어요. 이 박은식 선생은요, 사실 이 신채호 박은식은 역사학자로도 분류가 돼요. 근데 특히 박은식 같은 경우는 유교가 지금 너무 썩었다. 이거 완전 지배층의 어떤 논리다. 유교 확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유교 구신론을 들고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차용된 게 양명학이에요. 성리학 이제 그만. 성리학으로 도저히 이게 완전히 그냥 썩을 대로 썩은 이념이다.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이런 것들을 지금 들고 나오는 모습들. 불교에서는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 불교 유신론. 불교도 역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꽤 늦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천주교 박해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병인 양요잖아요.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연결되잖아. 이 천주교와 연결되잖아. 결국은 프랑스와 수교를 맺으면서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되게 늦죠? 1886년도에요. 일본과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10년이나 지나서. 미국과는 82년도에 조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뒤에 프랑스가 맺으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 천주교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 또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광복을 이뤄내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